네, 이번 장에서는 시퀀스 자료형부터 다시 시작하고요. 시퀀스 자료형은 이제 자료의 순서를 가지는 요소들의 집합이라는데, 뭐 집합들이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집합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이제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 그래서 뭐 파이썬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형으로 돼 있고, 뭐 이런 자료형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 사용하면서 대부분은 이제 그런 순서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나 이런 것들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이제 요 시그 자료 활용해서는 여기 이제 텍스트라는 거에서 보면 0번, 3번, 마이너스 1이라 돼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은 아직 얘기가 없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마이너스 1은 그냥 마이너스 인덱스도 제공을 해요. 파이썬 파이썬에서는 마이너스 인덱스 제공해서 0번은 당연히 W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3번이면 0, 1, 2, 3 여기 L자가 되겠네요. L이 될 것 같고 대문자 W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뒤에서부터 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점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2면 I 될 거고, 마이너스 3이면 0문자 2가 될 거고, W 될 거고. 이건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1은 맨 뒤쪽이다. 일단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순서를 넣어놨고, 0번, 그 다음에 3번, 0, 1, 2, 3, 3번 하고 마지막 이렇게가 출력이 되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시고요. 그래서 시퀀스 자료형 처리에서 이제 뭐 랭스라든지 길이 계산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개를 붙일 때, 순서를 붙일 때 앞에 쓴 게 앞에 붙고 뒤에 쓴 게 뒤에 붙는 요 플러스 형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붙어요. 얘를 만약 얘를 앞에 썼으면 얘가 앞에 거고, 뒤에 썼으면 이제 뒤에 되는 거고, 뭐 반복문을 곱하기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소속, 그리고 소속이지 않다, 소속이냐 소속이지 않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n이면 true, not in이면 true, 여기서 이제 o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인덱스, 우리 인덱스 사용하는 거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민맥스, 그 다음에 루프, 반복문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인데싱과 슬래싱인데, 이제 앞에서는 인데싱 얘기예요. 인데싱 얘기는 앞에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요 녹색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사용했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잘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 저도 이제 C 언어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예, 어, 굳이 역방향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진 않아요. 근데 가장 이제 편한 거는 마지막 데이터를 내가 보고 싶을 때는 요 마이너스 1은 저도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0과 마이너스 5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저는 거의 안 해요. 뭐 제가 이제 기반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파이썬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 언어가 되고 파이썬이 잘 하시는 분들은 저랑 다르게 또 생각하시고 저랑 다르게 또 코딩 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여서, 마이너스 인덱스는 이제 역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맨 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이너스에서 가장 높은, 가장 작은 숫자라고 해야겠네요. 가장 작은 숫자가 맨 마지막에 도착하는 거예요. 어, 양수에서는 가장 숫자가 맨 처음이고요. 뭐 똑같은 내용이네요. 가장 작은 숫자가 맨 앞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높은 숫자가 맨 뒤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방법은 이거죠.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뭐 데이터는 계속 밑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시작은 무조건 0이에요. 요거는 좋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제 뭐 사실은 알 수 없는 값이죠. 4가 아니라 6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맨 마지막은 항상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를, 요거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0 또는 마이너스 1을 사용해가지고 맨 뒷자리까지 가게 하는 그런 것들로 사용을 합니다. 인덱스 범위가 벗어나면 이제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 범위를 지키려면 이런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활용을 잘 하시면 저랑 또 다르게도 이제 또 활용이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이라는 건데, 이거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좀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영상 처리 수업도 이제 파이썬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비디드 비전 시스템이라는 수업 자체를 이제 영상 처리 수업이 이제 되는데 그것도 이제 파이썬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응용이라는 수업도 이제 파이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그쪽 수업에서 가리키는 것 때문에 여기서 처음 보는 건지 참 그런 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이제 두 개를 같은 금요일 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참고하시고, 그래서 아마 요걸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책에 이제 또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만약에 내가 요 뒤에서부터 요 중간까지의 값을 한번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 출력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시연에서는 이건 시연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이죠.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가지고 중간값 여기서부터 여기 값을 내가 따로 뽑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거는 제가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슬라이싱이라는 기능은 그건데, 뭐 그게 이제 또 이렇게 확장성도 있어요. 앞에를 아무것도 안 써주면 요렇게 쓴 거랑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0 넣고 한 거랑 똑같고, 4만 앞에 이제 4만 써주면 뒤에를 끝까지 가는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써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가요. 그러면은 어, 또 이런 것도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뭐 이게 2차원 배열에서는 이런 걸 이제 많이 사용하게 돼요. 1차원 배열에서는 좀 덜 사용하게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경도 가능하다. 값을 내가 변경하고 싶은 방향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이런 방법들로 이제 데이터들을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 인덱스 크기는 맞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4, 7, 4에서 7에 있는 애들, 4부터 7에 있는 것이 1부터 3으로 복사가 된 거죠. 그쵸? 요 슬라이싱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클래스에 대한 이제 기초 연산인데,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봤던 요 시퀀스에서 플러스하는 내용, 제가 요 내용이죠.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하나의 리스트를 만든 거죠. 히어로 하나의 히어로 리스트를 만들어 준 거고요. 곱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늘어난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렌이라는 랭스를 이제 의미하는 함수겠죠. 랭스를 이용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객체의 크기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A, B, C, D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여기가 사실은 문자 열이어도 얘는 하나의 이제 객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얘가 이럴 땐 4가 나오지만 어떨 땐 또 5가 나오고 6 나오고 이런 걸 또 보실 수도 있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랭스라는 것도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소를 추가한다 해서 어펜드라는 이제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요소를 추가하는 건데, 처음에 리스트를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를 만들어요. 앞장에서 사실은 해가지고 그렇게 막 어렵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어펜드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지금 요 구조네요. 제가 맨날 그리는 구조죠. 쇼핑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어요. 쇼핑 리스트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변수를 처음 저장하는데, 얘는 사실은 주소를 저장하는 단계죠. 주소를 저장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어디 큰 영역, 아마 이건 힘 영역이 될 거예요. 힘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겠다고 이제 얘가 이제 선언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힘 영역에 장소를 잡아놓고 공간을 어느 정도 이제 잡아주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두부 넣고 양배추 넣고 딸기 넣는 구조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어펜드 메서드를 통해서 이쪽에 이제 데이터를 힘 영역에 데이터를 하나씩 채워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다 통용된다. 이게 리스트뿐만 아니라 각 하나 변수만이어도 이건 사실 얘는 뭐 리스트라는 용어를 쇼핑 리스트라고 했지만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모든 애들은 파이썬은 이런 구조를 따른다. 만약에 내가 리스트는 이렇게 해도 요 구조를 거의 따른다. 요 앞에 이건 0은 없겠죠. 최소한 리스트라고 이렇게 넣어버렸으니까 이 리스트 썼지만 요 구조를 그대로 이제 따를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파이썬이 어, 자유도를 준 거죠. 여러분들한테 자유도를 준 거고 시연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 편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프로젝트를 하나 하거나 아니면 뭐 버그 수정을 하거나 어떤 파이썬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거 기간 일주일 걸리겠다. 시연어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예상되는 프로그램이면 솔직한 얘기로 3분의 1도 사실 더 줄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 한 5분의 1까지 도 하루 아마 이 정도의 아마 5분의 1 수준의 이제 파이썬이 좀 그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뭐 라이브러리를 만약에 제공되는 것까지 생각하면 라이브러리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라이브러리가 뭐 설치하거나 뭐 이런 게 거의 없어도 되니까 네. 좀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까지도 네. 와 있는 것 같아요 파이썬이. 그래서 뭐 성능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파이썬이 상당히 어, 코딩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죠. 뭐 똑같이 쓰더라도 요거 만약에 똑같이 쓰려면 인트 요 앞에도 물론 다르겠지만 리스트 인트도 아니죠. 캐릭터 리스트는 이것도 캐릭터도 안 되죠. 배열로 가야죠. 배열 아니면 포인트 앞에다가 포인트 넣고 더블 커테이션해서 두부 이렇게 생각할 게 많아요. 근데 파이썬은 그냥 쓰면 돼요. 리스트는 두부 끝이에요. 여기 또 이거 세미콜론까지도 넣어줘야 되고요. 이런 좀 요 문자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죠. 뭐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서 그렇고 특정 리스트에도 이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펜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설트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답장 넘겨보면 저 뒤로 왔나요? 팝이라든지 이런 명령어들 자체는 자료 구조에 있는 리스트 개념을 좀 많이 따라요. 네, 자료 구조에 있는 리스트라는 개념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네, 요거는 내가 이제 중간에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넣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얘도 만약에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연결 리스트로 붙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여기에 붙어 있다면 새로운 데이터를 넣게 되면 얘를 열로 붙이고 얘가 열로 가게 되는 여기는 끊어주고 뭐 이런 형태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자료 구조에 있는 리스트 구조를 많이 따른다. 사실 이걸 배열로 하게 되면 배열에다 중간에 데이터 넣는 거 그거는 참 상당히 어렵거든요. 배열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중간에 데이터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바꿀 게 많죠. 2, 3, 4, 5, 6, 7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넣고 싶어. 여기다가 20을 넣고 싶어. 그러면 얘가 여기서 넣는다는 개념 자체는 이게 만약에 리스트라면
당연히 리스트 인덱스로도 불러질 거거든요. 0으로 불렀을 때는 1이 나와야 됐고, 그 다음에 1을 부르게 되면 20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누르려고 하면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사실은 다 한 칸씩 다 시프트를 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누르는 거를 만든다 그러면 이건 컴파일러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폼은 놓고 돌려야 돼요. 밑으로 내리는 거 한 칸씩. 내리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시어너 같은 데서는 폼은 놓고 돌려야 돼. 근데 리스트는 원래 처음부터 그 자료 구조의 리스트 자체는 이런 객체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얘 밑에 내가 여기다 붙인다고 치면 얘 밑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얘와 연결만 바뀌는 거예요. 연결 상태만 이렇게. 그쵸? 얘기는 아무것도 건드리질 않아요. 이게 그게 장점이죠. 그래서 얘는 제가 자료 구조의 리스트들을 많이 기능들을 따른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건 요소 찾기 아까 그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도 가능하다는 것. 이거는 그 in을 이용해서 제가 참 착각했습니다. 이거는 in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있고 없고를 true, false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출력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인덱스도 출력해 줄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미리 와서 써놨는데 팝이라는 거 팝을 이용하면 팝과 리무브라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팝과 리무브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여러분들 팝과 리무브의 차이. 팝 같은 경우는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나오고, 리무브 같은 경우는 출력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로 하지 않는 거죠. 인덱스로 찾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 실제 이제 같은 동일한 걸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쵸? 요거는 한번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좀 리무브가 뭐 인덱스도 삭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같이 한번 돌려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소드고 이거는 이렇게 실행시키는 거고, 여기서 그리고 이 예제 자체는 그 여기 콘솔에서 바로 실행시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실행시키면 여기서 조커가 빠져있는 상태죠. 조커가 빠져있는 상태고, 여기에 제가 1을 넣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돌려보면 알겠죠. 예. 1은 넣는 건 안 되죠. 인덱스로는 해주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팝으로 해볼 수 있겠죠. 아이고. 팝으로 해보고요. 팝으로 한 다음에 똑같네요.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서 팝은 출력이 안 되네요. 그래서 출력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명령어에서 해서 바로 출력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렇게 하면 팝은 슈퍼맨이라고 출력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반대로 조커도 넣어주면 얘는 반대로 조커를 찾지 못했어요. 그쵸? 이건 안되지만 마이너스 1도 될 거예요. 반대로 마이너스 1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맨 뒤에 있는 조커를 출력해주고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커가 빠진 상태로 나와요. 여기가 당연히
5번이어도 동일하겠죠. 네. 그리고 리무브 같은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리무브 같은 경우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리무브 같은 걸 여기다 넣게 되면 이렇게 해도 예, 출력되지 않아요. 얘는 리턴형이 없는 애고 걔는 이제 팝 같은 경우는 리턴형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해요. 삭제를 하는 항목을 삭제하는 건 동일하지만 팝은 사실은 자료 구조에서는 데이터를 출력한다. 여기서 이 리스트에서 이제 데이터를 빼낸다라는 개념이 되어 있고요. 그 대신 팝은 어떤 리스트에서는 이제 그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출력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무브는 진짜 실질적으로 삭제죠. 팝은 삭제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출력한다의 개념이 이제 다분히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용된 데이터 중 하나를 빼서 너한테 주고 팝한다, 바깥으로 이제 내보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정말 삭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데이터를 하나 삭제하는 건 동일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하나 삭제하는 거는 여기서 1번을 뺐는데 예, 여기 배트가 용을 달랐군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빼고 있던 거죠.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하나 빼는 거는 동일했지만 어쨌든 얘는 성격상 이제 데이터를 출력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얘는 진짜 삭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일치 검사를 하는 건데, 리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리스트를 일치 검사를 하는 거는 요 조건으로 이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조건이면 여기에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콘솔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 아마 if 이거 그냥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콘솔로 돼 있을 때는 그냥 진짜 실질적으로는 그냥 콘솔에서 치셔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콘솔을 이렇게 넣어놓고 콘솔을 이렇게 넣어놓고 콘솔 넣으면은 콘솔에다 할 때는 저렇게 이제 꺽쇠가 3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콘솔에다 넣어놓고 1, 2, 3 괄호 닫아주고 리스트 1인데 제가 1을 뺐네. 1은 다시 1, 2,3 그쵸. 리스트 2는 2는 1,2,3 그것도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는 리스트 2 리스트 1 하면 이건 트루로 뜨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콘솔에서는 그런 것들로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게 같은지 안 같은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콘솔에서 하면은 이제 바로 그 결과를 바로 출력을 해주다 보니까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려서 리스트에다가 제가 값을 바꿔주면 리스트 1이랑 리스트 2를 넣어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리스트 1이라면 다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1을 1,2,3,4로 바꿔주고 리스트 요 꺽쇠도 되는데 리스트 2랑 1이랑 2랑 지금 4 넣어놨으니까 이랬을 때도 요게 맞다는 거죠. 왜냐면 요거는 순서대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PPT로 내려와서 여기 이제 순서대로 얘가 똑같고 여기서 얘 4번이 크니까 얘가 요소는 하나 적지만 얘가 여기서 컸기 때문에 요게 틀리고 요 반대로 해주는 게 맞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리스트에서 일치 검사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에서 제공해주는 최소값, 최대값 찾는 건데, 이건 뭐 굳이 제가 뭐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소값을 찾는 거와 최대값을 찾는 거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팅, 정렬하기에 된 건데, 오름차수로 정렬하기랑 내림차수로 정렬하기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난잡하게 들어있는 것들을 오름차수로 보고 싶을 경우, 내림차수로 보고 싶을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굳이 제가 뭐 간단한 것들은 좀 빠르게 넘겨가지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리스트 변환해서 이제 문자를 좀 자르고 분류하는 거에 이제 사용하는 스플리트라는 이제 메소드고요. 이렇게 넣어져 있는 메소드에다가 스플리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띄어쓰기에 대해서 분류 작업을 진행해요. 띄어쓰기에 대해서 분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얘는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죠. 이거는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사용해요. 실질적으로 좀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서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띄어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수문자를 입력하면 그 특수문자로도 가능을 해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우리가 스플리트 따라가 보면 제가 생각한 구조랑은 좀 다르네. 키워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저 키워드가 그냥 띄어쓰기가 기본으로 디폴트 키워드가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디폴트 키워드가 들어있진 않네요. 네,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전 생각할 때 이게 아마 디폴트 키워드가 들어있어서 안 넣으면 그냥 띄어쓰기가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네요. 네, 그래서 닌자를 넣으면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까 구조를 보니까 여러 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여러 개 넣어도 된다면 M으로도 한번 제가 띄워볼게요. M이 여기 지금 보면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에러를 표현하는 건지 M은 안 되나 봐요. 이렇게는 사용할 수 없네요. 여기서 M으로 만약에 구분한다 그러면 M으로 구분은 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기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받고 있어가지고 음, 제가 이거는 조금 저기서 좀 해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렇게 코드를 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코드를 아규먼트로 여러 가지 코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착각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안 되네요. 이거는요. 네, 자르는 인덱스는 한 가지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을 제가 쓸 수 있을 거라고 좀 착각을 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연결 리스트 정리인데요.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썼던 거 여기 이제 요 in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여기가 이제 true냐 false냐고 반대로 이제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메소드들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쵸? 이게 몇 번째 요거는 사용하진 않았는데 그쵸? 네, 이거는 length 데이터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append, remove, index, sort 뭐 다양하게 더 있죠. 네. 음, 리스트 복사인데 저번 시간에도 아마 리스트 복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을 거예요. 그때도 잘 했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네요. 그래서 리스트 복사할 때 이런 주소가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참조된 주소 여기 얘의 주소만 제가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되고 사실 여기가 아까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던 그 구조가 되는 거죠.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던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0영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객체다 보니까 이 객체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그 밑으로 함수들이 그냥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함수들도 걸려 있다. 그래서 얘를 직접적으로 뭔가를 영향을 주는 함수들이 있고요. 얘한테 인풋을 넣어야지 뭔가를 진행하는 또 함수들이 있는 거고요. 네, 다양한 함수들이 이제 메모리상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복사할 때, 참조 복사를 할 때 보통은 그냥 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요. value라는 거나 여기를 복사하게 되면 사실 두 개를 그냥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여기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 준 거예요. 얘가 원래 100이었어요. 근데 여기 100을 여기다 누래. 그쵸? 놓다는 얘기는 여기다 100을 넣은 거예요. 그런 의미죠. 참조 복사.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복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얇은 복사라고 하는데, 얇은 복사 같은 경우는 얘를 전체를 아예 하나를 더 만드는 거죠. 하나를 이렇게 더 만들어서, 그쵸? 그림을 굳이 이렇게 표현하셔야 제가 같은 구름으로 해가지고 같은 힘영역 안에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힘영역 안에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복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하나의 값을 변경하면 참조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되지 않지만 이거는 그 전에 코드에서 하긴 했었죠. 이렇게 카피라는 명령어를 쓰려고 했는데 카피라는 명령어 여기는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해서 이제 복사하는 또 새로운 방법이죠. 그때는 어, 점 카피를 썼는데 어, 그게 아니라 이제 리스트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복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는 전혀 다른 데이터를 표출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깊은 복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위에 있는 애들까지도 이제 다 복사가 되냐는데 하위에 있는 애들 여기가 W로 변한 걸 보니까 하위에 있는 애들 안다. 그래서 이건 얇은 복사, 리스트를 이용해서 복사하는 거. 카피를 이용한 게 아니라 리스트라는 애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출력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나 얘는 이제 깊은 복사는 아니죠. 그래서 깊은 복사는 딥카피나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리스트와 함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